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대서울병원 치과 구강암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저희가 이제 모형을 들고 왔는데,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귀 앞부분, 요 귓구멍 쪽이에요. 이 귀 앞부분을 보시면 아래 턱을 움직이게 해주는 작은 관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 양쪽이 다 있는데, 이 관절을 비롯해서 이 저작근, 입을 움직이고 씹거나 할 때 쓰는 근육들, 그리고 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들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 그런 쪽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적 문제를 통틀어서 보통 턱관절 장애 혹은 턱관절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통증, 이제 턱 관절이 아픈 분들도 있고 씹는 근육이 아픈 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절음, 이게 소리가 나요, 턱에서 소리가 나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입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턱관절 장애의 이제 부위는 턱관절이기도 하고 이제 씹는 근육 쪽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만큼 환자분들의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40만 명 정도가 보통 턱관절 요 장애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 통계를 봤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고, 청소년이나 20대 환자분들이 그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이 개인 차이도 좀 심해요. 그 원인을 만들게 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 다양한 원인들이 턱관절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딱 그 특정 연령, 특정 성별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는 거죠. 턱관절 장애는 사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사실 반복을 해요.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운이 좋게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냥 낫는 분들도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드리는 거는 흔히 이제 시중에 있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했음에도 불편함이 계속 있거나 통증이 있고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이러면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하시고 상황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병원을 와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리의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그 소리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소리들이 있어요. 턱을 움직이려면 관절이 있고 디스크가 있어서 같이 가야 돼요. 보통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는 디스크가 좀 빠진 상태예요. 이제 디스크 빠짐이라고 하는데, 디스크가 빠지면서 생기는 이제 단순한 이제 소리예요. 그게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이나 그리고 이악 물기 아니면 이렇게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빠지면 입을 벌릴 때 디스크가 다시 원래 자리, 턱이랑 디스크가 원래 자리로 만나면서 이제 다시 딱 소리가 나는 건데, 이때 이제 저항감이 크면 정말로 옆에서 사람이 들릴 정도로 딱 소리 나는 분도 있고요. 이 움직이는 과정이 저항감이 크지 않다면 소리가 그냥 본인만 느낄 정도로 조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디스크가 좀 빠져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3분의 1이 증상이 크게 없이 지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디스크가 빠진 분들 중에 10명에 1명꼴 정도는 이제 정말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턱관절 이제 장애로 진행이 되는 거죠.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이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예전 컨셉이었어요, 다들. 요즘은 또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 소리가 나는 거를 대부분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턱관절 장애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이제 치료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부터 해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서 경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딱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모래 자갈처럼 막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나는 분들은 빨리 오셔서 치료하셔야 돼요. 네.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치료되지 않으면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심하게 되면 정말로 입이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릎이나 손, 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턱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심해지게 되면 교합이 달라진다라든지 그게 심해지는 분들은 앞니가 이렇게 떠요. 앞니가 떠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국수 같은 거 끊어 먹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씹는 근육도 그렇게 초반에 치료를 해주면 괜찮은데 그 치료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통증이 만성으로 가면서 두통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목이나 이런 쪽도 같이 아프고 안면통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랜 시간 축적된 시간만큼 좋아지는데 회복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서 방치하는 게 사실 제일 안 좋죠. 저희가 이제 턱관절 치료도 보통 이제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치료와 수술인 치료로 나누게 돼요.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술방에서 진행하는 턱관절 관련해서 세정술을 한다라든지 뭐 디스크를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큰 수술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 통증의 정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낫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는 턱관절 주변에 종양이나 아니면은 이제 디스크가 협착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나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가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5% 정도 미만 정도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보존적인 치료가 되는데 이제 행동조절요법이라는 게 환자분에게 턱관절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습관을 체크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드시는 음식이나 그런 것도 체크해서 이제 식이 조절도 하기도 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약물을 이제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 같은 약을 이제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이제 안면통으로 이어지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편두통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두통이나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도 진행하고 있기는 해요. 그 보톡스라는 게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줄인 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가지고 근육이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조금 풀어주는 거죠. 사실 더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주름 개선이나 우리 뭐 사각턱 교정 이런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씹는 근육이나 씹는 근육과 관련된 부위를 이제 관자놀이 쪽이나 볼 쪽이나 이런 쪽도 보톡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신경통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약물 치료나 이제 다른 치료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많은 환자분들께서 만족하시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리 치료는 사실 종류들이 많아요. 레이저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초음파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완치라고 하면은 증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지 않고 통증이 없고 이제 이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완치라고 하잖아요. 턱관절 질환도 완치라는 개념이 있기는 해요. 통계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완치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은 90% 정도 그리고 상당히 꽤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의 기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식습관도 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질긴 걸 먹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정도,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는 아직까지는 먹는 것도 물렁물렁한 거 아니면
좀 부드러운 것들 드셔야 되고, 저희가 외래 오시면 알려드리는 턱 운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처방해드리는 약을 먹다가 괜찮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중단하시는 것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하고, 찜질도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니라 집에서 일정 기간 몇 달 동안은 계속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를 해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완치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턱관절은 우리가 씹고 말하고 일상생활에서 양치하고 하품하고 모든 곳에서 사실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잘 먹고 잘 말하고 잘 씹고 하는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자기의 턱관절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 이거를 그냥 참고 넘기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리고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